다른 여학생의 어깨와 팔을 쳐서 깨운 교사가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과하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처분이라는 반응까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7살 아이가 학원 차량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차량은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먼저 갔습니다. 충북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계비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 등록을 앞두고 정치 신인들의 도전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에 도전하는 신인들의 차별화 전략이 당락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의 어깨와 팔을 쳐서 깨운 교사가 성추행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처분이라는 반응까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최근 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사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여학생의 어깨와 팔을 툭툭 치면서 깨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난해 스쿨 미투가 터졌던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학생은 교감이 손과 어깨 등을 만지고 치마가 짧다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했고, 교감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성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잇따르고 있는 사제 간의 성추행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도대체 살 자리가 뭐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냥 학교 탓이나 선생님들이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지도하는 측면인 건 맞기는 맞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내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경계가 좀 더 존중받기를 학생들은 바라는 경향성이 그런 학생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 시행된 교원 지위 향상법 설명 책자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교권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학원 차량에서 7살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고 차량은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벌써 3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7살 A양은 학원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이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인 겁니다. 당시 의자는 고장이 나 있던 상태였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반드시 타 있어야 할 동승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급 점거를 하면서 이제 회전을 틀어버리니까 아이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면서 이 접는 의자에 손이 이렇게 절단되면서 뜯겨가지고. 하지만 사고를 당한 뒤 학원 차량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학원이었습니다. 같이 타 있던 원생들을 모두 내려준 뒤에야 병원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잘려나간 아이의 손가락은 더럽혀졌습니다. 늦어진 응급처치에 잘린 부위의 오염 정도도 심해 3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접합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 잘린 손가락이 밟히고 그 의자 밑에 쓰레기더미에 오염되고 그래서 수술 4시간 했는데 실패했어요. 학원 측은 동승보호자의 미탑승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늦어진 응급처치에 대해선 다른 입장입니다. 체육관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체육관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이제 저희 사모님한테 인계를 하고, 왜냐하면 다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잇따른 법 개정에도 규정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양의 학부모는 학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가 3번의 도전 끝에 수건 사업인 국립해양과학관을 사실상 유치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충북교통방송국 개국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국회가 충북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계비 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일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평가 결과는 기준치를 넘어 사실상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래해양과학관은 충청북도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1 현안 사업입니다. 1,150억 원을 들여 청주 밀레니엄 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해양 어드벤처관, 해양 로봇관, 해저 체험관 등이 꾸며집니다. 충북 교통방송국 설립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도는 당초 정부안보다 2배가량 많은 102억 원의 임시개국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를 배정받고 건물과 장비를 갖춰 내년 10월쯤 임시 개국할 계획입니다. 정식 개국은 2022년이 목표입니다. 이 밖에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무심동로에서 오창 IC 구간 국지도 건설,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기대 이상의 예산 증액을 이끌어내면서 충북의 해묵은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대에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현역의 아성에 도전하는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이 제천단양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의원과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부 3군도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맞서 같은 당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출마를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이모선 경찰청 차장의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의 이광희 전 도의원도 청주 서원구에 일찌감치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4선의 오재세 의원과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쟁쟁한 주자들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이제 더 큰 공동체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두고 현역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의 차별화 전략이 당락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신설 추진 중인 소각장과 관련해 오창 지역 주민들이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오창 지역 학부모연대와 반대대책위는 금강청은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했고 청주시 역시 소각업체와 시의회 동의 없는 밀실 협약을 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각업체는 하루 282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추진하고 재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근 영양소가 풍부한 식용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곤충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우량한 곤충 종자를 키워 전국 농가로 보급하는 곤충 종자 보급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샐러드와 치킨, 죽과 김말이까지 모두 귀뚜라미와 고소해 등 식용곤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크기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곤충이 미래 먹을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전혀 이물감 같은 것도 없고 앞으로는 정말 그 소세지, 고기 이런 걸 충분히 대처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곤충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북농업기술원에 곤충종자 보급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곤충시장은 사육농가가 3년 만에 7배 이상 늘었지만 그동안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곤충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품질 좋은 종자를 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곤충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곤충 농가가 어려움 없이 곤충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인기 좋은 흰점박이 꽃무지와 장수풍뎅이, 갈색 거저리까지 모두 3종을 집중적으로 키워 전국 생산량의 3%까지 보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집단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병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균일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한 곤충 종자를 생산하고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의 종자 보급센터 건립으로 국내 곤충 산업 발전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내 조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테리어의 완성이라는 LED 조명의 성능과 품질에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문 인테리어 업체보다 경제적인 데다 개성과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가 인기입니다. SNS에는 셀프 인테리어에 필요한 방법과 후기가 넘쳐납니다. 조명을 커튼 앞에다가 달았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의 그런 느낌이 나와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조명 11개 제품을 비교했는데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전력당 밝기인 광효율은 오스람과 장수램프 제품은 우수했지만 4개 제품은 보통 수준에 그쳤습니다. 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깜빡임은 3개 제품이 타 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주변 전자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전자파 장애면에선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인증 제품도 나왔습니다. 광효율과 수명 성능이 대단히 중요한 성능입니다. 이번 시험 결과 광효율에서는 제품 간에 한 30% 이상 차이 났으나 전 제품 모두 수명 성능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반드시 무전 차단기를 내리고 절연장갑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이 2019년 하반기 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학습 공동체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교육청별로는 충북교육청은 교육자치와 학교체제를, 충남은 학교자치를, 대전은 교육 거버넌스를, 세종은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자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 지역 인적자원 개발의 날 행사가 오늘 CJB 컨벤션 센터에서 고용 관련 기업 관계자와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시상과 인적자원 개발 친화기업 현판식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이두영 위원장은 충북이 고용률 73%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충주 동해물 약국, 청주 복대 1동 4통 주민들이 각각 30만 원, 청주 복대 1동 3통 주민들이 2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충주 용산동 체육회, 충주 탄용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 각각 20만 원, 충주 용산동 주민센터 직원 16만 원, 충주 사계절 굴향기와 충주 용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각각 15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충주 용산동 자유총연맹, 용산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충주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전재균 씨가 각각 10만 원을, 청주 한벌초등학교 7만 4천 원, 김수열 씨가 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CJB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직접 방문 또는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녹색청주협의회가 청주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종합 먹거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앙정부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청주의 푸드플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이 SK하이닉스가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진에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부진해에 585메가와트급의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를 낸 2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0%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59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